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10년 내 최저치로 확인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제조업 경기에 증시도 방향 잡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약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낙관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진단해드리고요. 선물 투자 전략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은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고수는 지금은 첫 출연이신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시간에 제가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 날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첫 출연을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트레이딩보다는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주제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리포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화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같이 논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황금연모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0.32% 상승입니다. 3,0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1% 오름세입니다. 7,8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6% 하락세입니다. 57달러 9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1,5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이네요. 1.101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오늘도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확인하시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2주 후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중국의 대표단이 미국 농장 방문을 취소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요청이었고 향후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시기는 중요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본격적인 수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이미 미 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120톤의 대두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과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 적용되는 재정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 지출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 지표들로 보면 이른 시일 내 경제 성장 반등에 충분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ECB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위원들이 올해 미국 경제를 떠받친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무역 긴장감, 브렉시트 등의 위험으로 인한 추가 통화 완화 정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메리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이 미국 경제가 더 둔화되지 않은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진단을 해보죠.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2주 후에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중국 대표단이 미국의 농가 방문을 취소한 것은 자신이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 대표단의 일정 취소로 무역 협상에 다시 난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역 이슈에 관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역 협상에 다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축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농가를 방문을 해서 주가가 흔들렸다 이런 거보다는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가 굉장히 뭔가 좀 매듭을 질 줄 알았다라는 어떤 시장이 더 큰 하락이 이어졌었고 1년 내내 우리 이제 벌써 10월이 다 돼가서 한 1년 정도가 미중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장도 오늘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또 10월 달에 문우신 장관이 재무장관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결말이 딱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년 동안 끌어왔었죠. 지금의 얘기가. 그리고 우리 지금 농산물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장을 뒤바꿀 만큼의 어떠한 대단한 재료보다는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 문제가 서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누가 이기냐 지느냐 어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이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면은 독일의 제조업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리도 더 또 GDP에 대한 것도 경제 이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10월 달에 협상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1시가 되면은 미증시가 출발을 해서 한 30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지났는데 대부분이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고 채권 금리라든가 주로 이제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의 흐름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런 뉴스가 어떤 시장의 큰 모멘텀을 지금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1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국의 협상과 관련한 소식들이 지금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200만에서 300만 톤의 대두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고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 120만 톤의 대두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다음 달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서로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시장이 양국의 협상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네. 원고를 보면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에 많이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해외 선물을 실전 거래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해외 선물도 그렇고 국내 선물도 그렇고 예측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예측을 해버리게 되면 막상
카드가 나왔었을 때 그의 역할로 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게 이 해외 선물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두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면제되고 본격 수입을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품이 그 답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상품 시장을 이렇게 본다면은 뭐 밀이라든가 뭐 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오늘 아베도 우리 뭐 옥수수도 수입을 하겠다, 미국에서 네. 옥수수 수입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지수보다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밀 같은 경우도 이 뉴스가 나오면서 보면 한 2시간 동안에 아주 장대 양봉을 뽑고 일주일 전에도 아주 큰 시세가 나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대두 추가 관세 면제에 대한 본격 수입은 나름대로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뭐 농가 쪽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은 그래도 현재 지금까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 농수산이라고 할 수 있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물꼬를 트는 가장 어떤 기초적인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현재 이런 상승이라든가 오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또 선물 시장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연합과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ECB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어제 독일 제조업 PMI가 10년 내 최저치로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ECB는 앞서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부터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ECB의 통화 정책과 또 유로존의 경기 어떻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 그쵸 우리 독일의 그 제조업 지수가 되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국가의 부채 위기 당시보다도 더 악화됐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텐데요. 아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제조업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경기에 우리 보통 제조업 경기는 50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50 기준으로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현재 50.4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것은 제조업 경기라는 거가 이달에 좋아지고 다음 달에 악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또 이 시장의 터널을 빠지기 위해서 한참 또 시간이 걸린다라고 봤었을 때는 현재의 이 재정 규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줄을 재었던 걸 좀 풀어놔주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드라기 재정 규제 완화에 대한 뉴스가 아마 유로존 문제부터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좀 역할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고 미증시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는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독일뿐이 아니라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이 재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도 또 같이 다 맞물려 가지 않을까 싶고 또 뭐 유로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아무튼 지금 시장의 이 재정 부양책이 다시 화두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닥 어떤 시장 경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에 있다라고 봤을 때 시장 경기에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수를 거래하거나 주식으로 따진다면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유로존 관련해서 대부분이 보통 유로 FX를 좀 많이 보게 되죠. 네네. 사실 유로 FX를 보시게 되면 일봉을 보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일봉보다도 주봉을 보게 되면 2017년도입니다. 이때 무렵이 2017년도, 2018년도 아마 이때가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뭐 해외 선물의 신 이런 그 대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을 때의 시즌인데 이때가 유로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한 2년 가까운 그렇죠. 1년 반 가까운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유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달러 대 유로가 약세라는 얘기죠. 달러 대 유로가 그러니까 달러보다 유로가 강세를 보인다면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유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로존,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저는 오랜 시간 이런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봤을 땐 결국에는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정 부양책들이 지속해서 지금 당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PMI 지표도 오히려 50도 더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존의 경기와 관련해서 현재 유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유로화의 약세가 유럽 시장의 경기 전반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자, 이런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위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더 둔화되지 않은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추가 완화 정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그는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메리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을 막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견이 연준 전체의 뜻은 아니고 또 최근에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차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 답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그렇죠. 많은 경제 언론가들 또는 뭐 여기 이쪽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예측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가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지수들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최근에 시장의 이슈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해라. 뭐 연준의 이 대통령이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유 영역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적게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뭐 바보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금리 인하 0.25했다라는 거가 트럼프 대통령은 못마땅하죠. 네, 네. 앞으로도 더 내려야 된다. 달러가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달러가 약세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해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금리를 그러니까 더 둔화가 안 된 것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라고를 나오지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인하가 되는 거죠.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돈을 대출을 해서 고금리 있는 그 국가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거의 뭐 외국인들의 동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수가 없죠.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미국 금리는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 2013년 이하까지도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해의 금리가 우리가 지금 뭐 12월 달 안에 연말 전에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냐 이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 0.25, 0.5 미국 시장의 은행들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둔화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인하가 된다면 결국 미증시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최근에 거의 한 2달 동안 골드 이런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는 현금 자산보다
그런 어떤 금이라든가 또는 뭐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그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에 시장이 좀 몰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그러니까 미 경제에 대한 어떤 둔화가 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S&P 지수 대형주 지수를 보고 대형주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구나 또는 나스닥이 뭐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있구나.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과거에 작년 10월 달에 나스닥이 6천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고 네. S&P 같은 경우도 뭐 2,500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지킨다면 시장 경제는 지금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는 경제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연모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상승권인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 줄였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2%가량 오름세입니다. 3,00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7,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5%가량 하락세입니다. 57달러 7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1,5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1.102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2주 후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75% 복구돼 다음 주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의 불확실성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2주 후에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류허 중국 부총리를 워싱턴에서 만나서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자, 미 증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지금 장 시작한 거 기준으로 2시기 정도까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나 S&P나 최근에 보면은 거의 박스권 흐름이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30분 차트입니다. 자, 30분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 추세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가 길수록 만들어지는 게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 그 지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지난 18일부터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7,960, 네, 7,960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점이 7,820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을 살펴보시면 7,820을 오면 계속해서 받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죠. 7,820대. 그러니까 7,820, 7,950 이러면은 대략 한 12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120포인트 정도면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큰 폭의 흐름에서도 그만큼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포인트가 우리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한 4틱 정도가 움직입니다. 100포인트가 움직이면은 한 400틱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400틱 정도를 수익을 다 거둘 수 있는 구간대는 아니지만 현재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얘는 나스닥은 그냥 박스권이구나. 고점이 대략적으로 이 최고점이 현재 7,960에 놓여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항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평선이 딱 꺾어지는 저항선을 간다면 7,900을 가면은 매도를 해야겠구나. 또 반면에 7,800 가까이 가면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2시까지의 의견을 매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30분 차트죠. 11시 현재 21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시에 출발을 했었던 10시 반에 출발한 나스닥은 오늘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키워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분명하게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외려 장이 딱 출발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큰 떨림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네. 시장에서 문우신이 2주 후에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하든 아니면 지금 뭐 우리 대통령하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는 것은 이 장대 음봉 30분이면 아직 한 8분 정도가 남았는데 8분 동안 이거를 끌어올릴 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30분 차트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7,800 구간대 요 밑에 저점 형성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뭐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제가 장전에 뭐 N이라든가 뭐 국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강하게 뽑아 올리고 외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주춤주춤 거리다가 지금 방송하는 지금 이 시간대에 아주 큰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더 크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 의견을 드렸던 거는 앞으로 지금 11시 반이지만 한 12시 반 1시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하락이죠.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서는 현재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금 시각 11시 23분입니다. 그래서 11시 한 30분 가량부터 오늘 새벽 1시 정도까지의 대응 전략 주셨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 보고 계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4일에 공격을 받았던 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이 지난 열흘 동안 75% 복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람코는 다음 주 안으로 산유량을 피격 이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크루드 오일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챙겨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매도 매수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오일에 대해서 오일을 그냥 단순하게 종목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오일은 경기 또는 다우, 나스닥, S&P 이들과 조금 연동성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일이 별도의 움직임을 가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뭐 어디에 유전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또는 뭐 송유관이 파열이 됐다. 어디 불이 났다. 이런 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아주 즉각 반응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어떠한 각도라든가 뭐 움직이는 거래량이라든가 호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이라든가 다우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 2주 전이죠. 아침에 우리가 월요일 아침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네. 일요일 날에 뉴스를 접했는데 드론이 공격을 했다.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를 일요일에 접했을 때 우리 월요일 아침에 장 출발 전에 벌써 예상을 했습니다. 갭상승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갭상승도 어마어마했었죠. 네, 네. 600틱이 넘고 한 12%, 13% 정도의 갭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갭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거래라는 거가 아니잖아. 이런 거는 세력 입장에서 끌어올렸다면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결국 서서히 갭을 메우러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올라왔을 때마다 아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했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30분이 아니라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짜리의 봉이 캔들이 이때 갭상승을 했었을 때 아주 큰 흐름이 아닌 지금은 굉장히 작죠.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매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춤주춤 차츰차츰 거리면서 하락을 해서 이 갭을 어느 정도 다 메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62불대 63불 가까이 갔던 이 흐름이 현재 58불까지 왔다는 점은 벌써 절반 이상의 갭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일 같은 경우 다시 과거 자리인 56불, 57불대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급등을 할 만한 어떤 시장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을 때나 매수했었을 때 매력이 더 많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매도 쪽으로 더 치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시세 56달러에서 57달러 선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그림은 매도 포지션 보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골드입니다. 다음 달 초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미중 간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올해의 가장 핫한 종목이 저는 골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골드가 움직이면은 미 국채 선물이 움직이게 되고 또 엔도 상승을 하게 되고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다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골드는 달러 약세에 겨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돈이 현금보다는 이런 어떤 현물 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팽배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작년 골드 같은 경우 이제 박스가 있죠. 우리가 무턱대고 시장이 막 금값이 오르는 이런 개념보다는 금 시세가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 올해 2,000틱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틱으로 따진다면 한 2,000틱 정도가 움직였더라고요. 그게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2,000틱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자, 세력이 이 골드가 전 세계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품이 골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한테 몰려있는 세력은 추세가 완전하게 꺾이고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경기가 터널을 빠지고 좀 좋아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큰 그림, 그러니까 일봉을 본다거나 아니면 주봉을 본다면은 골드는 아직 그렇게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화면이 일봉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자, 이 그래프의 흐름이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매집을 했고 여기도 앞에 고점을 도전했고 여기도 도전을 했는데 이 매물을 다 소화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식의 흐름이니까 이런 패턴을 본다면 매물대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또 종목으로 본다면 단기 종목으로 본다면 최근의 흐름이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격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단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로 따진다면은 정배열에 해당이 되는데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이평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주춤거려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벌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주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분봉도 아니고 주봉이었었을 때 주봉이 이렇게 몇 주씩 상승을 하고 지난주 밑꼬리를 달고 이번 주까지도 또 상승을 보인다는 얘기는 3주 연속 상승을 하면 앞전에는 이럴 때는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세가 굉장히 컸었죠. 정말 엄청난 시세가 하루에도 나오고 했었던 때가 요 구간에 이제 막바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가 아직 주 후반이 남아 있고 또 이 그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재협상이 10월 달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아마 10월 첫 주 정도 되는 한 1,500, 제가 이 골드를 계속 저 같은 경우 이제 거래를 해보니까 알 수 있는데 1,515, 1,525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1,525를 아주 가뿐히 어저께 뛰어넘었었을 때 보면은 거기서 1,535, 45 여기까지거든요. 45가 가장 강한 저항대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뭐 2시 이후에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흐름은 아직까지 2시간 동안의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양봉이 크게 올라와서 1,540 라인 선까지는 상승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2시간 동안에 급등했었던 양봉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거래를 하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의 추세를 본다면 대부분이 제가 10분 차트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일주일간의 어떤 추세 흐름을 본다면은 30분 차트를 봐라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 30분 차트를 본다면은 19일 날 이렇게 1,500을 살짝 이탈하면서 꾸준히 올라가 놓고 오늘 미중시 출발할 때를 대비해서 장대봉을 뽑고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의 고점은 일단 1,535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고 매도라는 것은 꺾이고 이동평균선을 꺾거나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는 금지하시고 오히려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한 1,535선까지는 더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눌림 시에 매수해보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과 미국 또 유럽 등 주요국이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골드가 박스권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답변해 드릴까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네. 금리가 인하를 한다거나 하면은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몰리는 경향도 되고 또는 상품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걸로 인해서 금 시세가 상당히 시세를 크게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박스권을 보인다라는 거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게 박스권이냐 아니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자리냐 이렇게 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아니죠. 주식이 급등주도 매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것처럼 금이라든가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기본적인 가격선이 있습니다. 보통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1,500이 강력한 지지대가 되고 1,500에서 대략 한 450포인트 자리가 1,5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40, 45가 한 2, 3주 전에 아주 급하게 꺾어졌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굉장히 큰 저항이 될 거다라고 보여져서 아주 정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결렬되는 사건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 1,540난에서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여져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 과연 매일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는 사람인지라고 어떤 판단을 하셨었을 때 조금 시장의 큰 그림을 본다면은 매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한다면 한 1,540 라인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시세를 따라가는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머리와 꼬리는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한테 주라고 얘기하죠.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이 주체 세력이죠. 이 골드를 끌고 가는 이 주세력들이 매물을 내놓게 된다면 그 매물이 나오는 장대 음봉이라든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장대 음봉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전에 여기 보면은 19일 날이죠.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 거를 보고 따라가도 그 시세를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스권이다라고 해서 내 고점에다 갖다 매도를 해야 되고 저점에 사야겠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중심선이 현재 기준에서는 1,530에 놓여 있구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또 박스권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박스권이냐 아니면 차익 매물이냐 이 부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는 방법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17% 상승입니다. 3,00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9% 오름세입니다. 7,85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4% 내림세입니다. 57달러 6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1% 하락세입니다. 1,52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1% 상승입니다. 1.102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함께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세 종목 짚어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저희 S&P 500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 S&P 500에 대한 전략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나스닥 선물은 기술주고 S&P는 네. 이제 대형주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기술주가 아주 크게 빠지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빠지게 되면 S&P는 혼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동반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 30분 차트 우리 나스닥이 쏟아졌을 때 S&P도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또 대략 한 11시 40분 정도까지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스닥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P의 이 흐름이 결국에는 뭐 일봉이라든가 이런 걸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그렇고 일봉을 본다면은 다른 종목분들하고는 다르죠. 우리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과열권이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계속 이게 높낮이가 정해져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S&P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서 결국 3,010에 가면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다시 3,000에 가면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말 그대로 박스권은 전형적인 박스권은 S&P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를 한다면 나는 3,010 정도에서 기다려서 매도를 할 거야. 또는 내가 매수를 한다면 나는 3,000 정도에서 매수를 기다려서 할 거야 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데 S&P는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한 틱의 가치가 5,000원이지만은 S&P는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내 선물 한 틱이 12,500원이죠. 두 틱이 움직이면 25,000원이고 S&P 같은 경우도 한 네 틱이 움직이면 벌써 10만 원이 됩니다. 그죠? 10만 원이 10만 원, 네, 5만 원이 되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웬만큼 움직이는 거 네 틱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순간에 움직이는 거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스닥을 막 거래에 익숙하신 분들은 S&P가 무겁다 이래서 거래를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S&P가 더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 시간대 사실은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막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나스닥을 과연 매수하라고 하는지 매도하라고 하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오전 내내 나스닥 선물이 올라왔다가 오히려 장 출발하고 나서 바로 실방 매물로 빠지면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진다. 오히려 내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모든 매매 기준은 수급선을 가지고 봐라. 자, 수급선이라는 것은 21선도 아니고 61선, 그러니까 60분선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분으로 본다면 60분선이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60분선을 넘어서면 매수가 되고 60분선을 이탈하면 매도가 된다. 왜 그런 기준을 제가 우리 강의 때도 자주 나와서 말씀드렸냐 하면 60분선을 돌파했거나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 이평이 역배열로 가거나 정배열로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거나 이탈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는 요 기술적인 차트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10분 기준으로
10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60분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단기 이평이 5분 선, 그러니까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5일선, 11선, 20일선이 이미 역배열로 들어가서 60일선까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리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2시까지는 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네.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매도로 들어가는 게 수익 면에서는 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도 S&P 500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자 유로 FX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유로 FX도 한번 전략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FX는 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사실 유로를 잘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로가 대중적이지를 못합니다. 이미 유로는 일봉이라든가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흐름이 계속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 뭐 유로존의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짧은 이슈 때나 거래를 하지 추세적인 거래가 잘 안 되죠. 지금 어제부터죠. 어젯밤에 급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잠깐 7시, 8시, 현재 10시까지의 움직임 폭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유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지수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수급선 아래에 있죠. 추세적인 하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래를 해서는 별로 이득이 없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은 유로를 물어보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로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우리가 골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국채를 보시면은 보통 10년물하고 30년물을 보게 되는데, 이 10년물이나 30년물은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 금리가 10년 채권 금리가 우리가 3%를 넘었었거든요. 3%를 넘어서게 되면 국채는 막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 국채 금리가 뭐 1.4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국채 같은 경우 급등을 하게 되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돈을 넣기보다는 나는 안전한 데 돈을 들어가겠어라고 해서 금리 쪽으로 돈이 올라온 거고, 지금 이게 지금 10분 차트지만 이렇게 30분이라든가 또는 120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 국채가 최근에 9월 초에부터 시작해서 9월 5일부터 시작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금리 발표할 때죠. 18일까지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 내내 대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골드가 10월 초 정도가 되면은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채권 시장 또는 골드 시장 이런 쪽의 상품들이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하고 어떤 반대적인 역할을 유로보다는 국채라든가 뭐 S&P나 나스닥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유로를 질문 드렸는데 국제 선물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국선도 한번 전망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 선물도 한번 살펴드릴까요? 그렇죠. 뭐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 국선을 안 하겠냐마는 기본입니다. 기본 메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선물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언제 저렇게 많이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국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단타를 하고 오늘은 내릴까 오늘은 오를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을 때 국내 선물은 지금 280선을 와갑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국내 선물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2포인트씩 잘라가면 된다. 왜냐하면 원웨이 상승이나 원웨이 하락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국내 선물은 대부분이 박스권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봉은 이렇게 계속 양봉을 보인 것 같지만 출발이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올라오고 마이너스 출발해서 밑으로 갔다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렇게 전약 후강,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강세 패턴이 되는 거죠. 전강 후약이 아닌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아니면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국내 선물에는 그대로 유지를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277을 넘어갔어요. 오늘 보면 277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277을 넘어가서 279 정도를 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열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 선물이 혹시나라도 갭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개파락을 1포인트 이상 한다면 그날을 한번 조금 한 20분 정도씩 지켜보셨다 거래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갈 걸 이런 네네. 생각들을 꼭 하시거든요. 그게 그렇죠. 지나갔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255부터 280까지면은 대략 한 30포인트, 25포인트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한 월물, 우리 지금 12월물이잖아요. 한 월물의 폭을 계산한다면 대략 한 상하 진폭이 한 25포인트 정도가 평균 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이 갈 때는 아주 큰 하락이라든가 큰 상승이 나왔었을 때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략 한 25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오고 있지 않나, 조금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좀 277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만약에 279 이상 간다면 좀 과열권이지 않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혹시 뭐 갭상승이 나오거나 1포인트 이상 갭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지켜봤다가 거래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황금연못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